캡슐화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예제를 분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의 성적을 관리해주는 클래스다 해서 스코어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스코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밑에서 스코어 매니저 SM을 뉴 스코어 매니저 만들고요. sm.score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당 변수를 만약 여러분들이 점을 통해서 직접 접근하도록 노출을 시켜버리면 아쉬운 점이 여러분들이 값을 엉망으로 저장해도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쌤 혹시 여기에 if문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초보자 실수가 뭐냐면 이 if나 for while문, 즉 일명 제어문이라는 문법을 이런 클래스 영역에 적으려고 하는데 이런 제어문은 여러분 오로지 메서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인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작성이 가능했었죠? 네, 이런 것들은 이런 데서만 가능해요. 오로지 메서드 안에서. 그럼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메서드 밖은 전부 클래스 영역이에요. 클래스 영역에서는 절대 if문, 뭐 for문, while문 이런 거 못 적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엄격하게요. 변수의 데이터 자료형 앞에 앞서 배운 프라이빗이라는 접근 제어자를 빵 하고 붙여버립니다.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이 점을 통해서 해당 변수에 직접 접근은 못하도록 아예 빨간색 오류가 나요. 왜? 이 프라이빗을 붙인 스코어 변수는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밖을 벗어나면 없는 변수예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똑같은 소리를 해요. 있잖아, sm.score 변수 필드 변수는 is나 b적을 볼 수가 없어. 아예 이렇게는 못 접근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if문, for문, while문 다 얻어 쓸 수 있다고 했죠? 메서드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죠? 메서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스코어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메서드를. 그래서 void set 전미사 붙이고요. 해당 변수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값을 전달받아야 하니까 매개 변수도 적어주고 여기에 이런 것도 적어주는 거예요. 스코어라면 0점 이상이고 스코어라면 100점 이하이면 dis.score에 스코어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간단하게 성적, 입력, 오류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접근은 불가하고 아주 우회적으로 메서드를 통해서만이 값의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오류라고 잘 뜨고요. 또 올바른 값을 입력을 하면 실행했을 때 일단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고 저장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콘솔에 뜨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웹을 이용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같이 얼러트라는 경고창을 뜰 수가 있는데 그런 거 가능해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j옵션 페인.show 메시지 다이얼로그에 여기에 성적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우리 웹의 그래픽처럼 자바 스윙이라고 해서 자바 GUI를 뜻해요. 자바라는 언어로 그래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 쌤이 잘못된 값을 입력을 하면 지금 쌤이 듀얼이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올바른 값만 입력하도록 아예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셋 메서드의 역할이고요. 그럼 쌤 이제 잘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 스코어 변수를 출력하고 싶어. 근데 출력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값을 출력하는 용도의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얘는 반드시 리턴 타입이 있겠죠. 이 리턴 타입은 해당 변수의 타입에 알맞는 타입으로 똑같이 작성을 해주고 얘는 값을 취하다, 얻는다 해서 get score라고 하고요. 바로 return score라고 합니다. 왜? 이미 셋이 알아서 쫀쫀하게 값을 저장했을 테니까 얘는 바로 직방으로 값을 출력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sm.getScore라고 출력을 하면 100이라고 잘 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웹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구현을 하게 되면 그 웹의 클래스는 변수 하나에 set 메서드, get 메서드를 무조건 작성하고 봐요. 무조건. 그리고 해당 변수에는 전부 프라이빗을 붙입니다. 자, 대신 메서드들은요. 누구나 외부에서 다 접근하도록 퍼블릭을 붙이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거의 규칙화 됐습니다. 여러분 요것도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개발 디자인 패턴 중에. 그래서 결국 캡슐화라는 것은 변수 앞에는 프라이빗을 붙여서 직접 접근을 막고 메서드 앞에는 퍼블릭을 붙임으로써 메서드의 장점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조건 설정할 수가 있죠? 주로 유효성 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값이 검증된 것만 해당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패턴, 그거를 캡슐화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 꼭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돼요? 맞아요, 번거로워요.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좋은데 우리 개발자들은 협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설계를 하도록 약속을 해놓음으로써 유지보수나 협업할 때 서로 약속을 해놓음으로써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미 암묵적으로 약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의 암묵적으로 약속이 돼 있냐면 쌤이 하나 보여줘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웹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라는 의도에서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메서드를 getSet 메서드라고 합니다. 또는 뭐 서적마다 다른데 여기에 er를 붙여서 getter, setter 메서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getter, setter 메서드 자동 완성 단축키가 있을 정도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얘가 Alt, Shift, S, R입니다.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Alt, Shift, S를 누르면 이렇게 토글창이 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게 단축키예요. 이 밑줄이 여기 봅시다. getters and setters의 generate 생성하다의 R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 R을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R 누르면 이렇게. 자, 만약 여러분들 여기 스코어 매니저 클래스의 변수의 개수가 10개면 여기 10개가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select all 다 체크하고 generate 생성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쌤의 이름 장명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규칙이에요. 스프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어기면 값이 저장조차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타를 낸 거예요. set을 A라고 적은 거죠. 값 저장이 계속 안 돼요. 너무 당황스러워. 오류도 안 났는데 도대체 왜 안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오타가 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권장하는 건 직접 작성, getSet 메서드를. 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스프링 가서는 단축키를 적극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오타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SI 회사에서 getSet 메서드를 수기로 손으로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동 완성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못 적고 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쌤이 가급적 안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유연하게 요 명령어들을 직접 작성해서 연습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